우주피스 공화국 작품 해설 이영준 문학평론가 미국 일리노이 대학 교수 문학의 슬픔과 아름다움 21세기 한국 문학의 걸작이 탄생했다. 하일지는 우주피스 공화국에서 고전적 작품만이 가질 수 있는 단순성의 언어에 도달했다. 인간의 심리적 심연을 닮은 언어의 미로는 간결하고도 명료한 문장들이 만들어내는 영원히 이어질 듯한 연상과 환상의 고리들로 연결된다. 이 소설은 한국어로 쓰였지만 세계의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21세기 지구인의 공통 서사다. 경마장 가는 길로부터 시작된 하일지의 문학적 대장정은 10번째 작품 우주피스 공화국에서 하나의 거대한 사이클을 완성했다. 한국의 소설가로서 거의 20년 동안 장편 소설로만 문학 세계를 일궈온 것은 희귀한 일이다. 거기다 그의 문학 세계가 보여준 전례 없는 내용과 형식은 매 작품마다 한국의 기성 문학을 충격하고 당혹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경마장 시절 장편 소설들을 통해 하일지는 한국 사회의 딱한 삶을 가차없이 폭로하고 그는 나에게 지타를 아느냐고 물었다. 1994년과 위험한 알리바이 1995년에서 불가해한 사랑의 심리를 환상적으로 그려낸 그는 이어서 1999년 새해를 통해 한국 사회의 정신적 황폐함과 사회적 위기를 출몰하는 검은 새로 상징화했다. 2000년에 발표한 진술은 세계 문학사에서 보기 드문 경찰에 체포된 한 남자의 독백만으로 전편이 이루어진 하일지만의 득의작으로서 인간의 언어가 만들어내는 기묘한 소우주를 슬프면서도 아름답게 그려냈다. 그는 지금껏 단 하나의 문학상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언제나 그래왔듯이 이 문학사는 다시 쓰일 것이고 하일지의 문학이 한국 문학사에 던진 충격을 기록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 하일지의 문학은 한국 문학만이 아니라 세계 문학의 지도 위에 자리매김될 것이다. 그리고 하일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을 때 이 작품의 성취가 가장 중요한 수상 이유가 될 것이다. 모든 귀향은 실망을 준다. 귀향하는 사람이 원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시간이기 때문이다. 예전의 장소는 그대로 있으나 시간은 머물지 않는다. 고향에 간 사람은 어린 시절의 기억을 찾아 헤매고 그의 내리 속에는 잊히지 않고 남아있는 장면들이 떠오른다. 그에게 모든 사물은 그때의 사물이라야 한다. 이 소설에서 할이 시계를 짊어지고 다니는 사내를 자주 마주치는 것은 예시적이다. 자신의 시간을 사는 사람은 시계를 짊어지고 다니지 않는다. 무거운 벽시계를 짊어진 이 농부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과거의 유물을 가득 담은 여행 가방을 든 채 고국을 찾아 방황하고 있는 할의 분신이다. 식민지의 시인은 왼손으로 사랑하고 왼손으로 밥 먹고 왼손으로 아이를 키우지만 시계는 오른손에 찬다는 이 소설 속의 시는 현실 속의 식민지가 된 예술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같은 하늘 아래 다른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나는 21세기 초의 세계적 상황을 극명하게 요약하고 있다. 예술은 마음속에 지어지지 않는 하나의 이미지를 포착해서 영원한 것으로 만드는 일이라는 밀란 쿤데라의 말은 이 소설에 썩 잘 어울린다. 끝없이 펼쳐진 눈 속을 걸어가서 과거와 만나는 할의 모습은 매 장면마다 아름다운 그림을 만든다. 특히 할이 우주피스 공화국의 후손들과 조우하는 장면은 이 소설의 백미다. 늙은 요르기타에게서 젊은 요르기타로부터 대접받은 것과 같은 수프를 대접받고 같은 사진을 보고 같은 일화를 듣는 일은 우리 의식 깊은 곳에서 작동하고 있는 영원한 귀환의 느낌을 일깨운다.
젊고 늙은 두 요르기타를 만난 할의 여정에서 그 두 여인이 정말 동일한 인물인가 아니면 우연하게도 같은 이름과 비슷한 기억을 가진 인물인가 하는 의문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 젊은 요르기타는 할에게 사랑을 주고 늙은 요르기타는 할의 기억을 되살려준다. 하지만 두 여인은 동시에 할에게 절망을 준다. 왜냐하면 그 요르기타들은 할의 현재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과거와 만나기 때문이다.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이 우주피스 공화국의 구조적 실체를 깨달아가는 할의 모습은 감미로운 독약을 마신 사람과 같다. 그 감미로움은 미궁과도 같아서 빠져나올 수 없는 길처럼 우리를 끌어당기고 할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다. 하일지는 미국과 프랑스에서 각각 영어와 프랑스어로 시집을 낸 시인이다. 세계 문학의 이념을 최초로 주창한 괴테는 자국어만 아는 사람은 자국어를 진실로 모른다는 말을 한 바 있지만 하일지 문학은 한국어 문장 구사의 한 극점에 도달해 있다. 이 소설에서 하일지는 1급 시인의 면모가 어떻게 산문의 고전의 기품을 부여하는지를 유감없이 보여준다. 한국어 문장의 격을 한 단계 높인 고도의 감정 절제와 간결하고도 명료한 문장, 그리고 생동감 넘치는 대사들은 하일지 소설에 알려진 특징이다. 하지만 그의 소설 문장이 왼쪽으로는 시를 거느리고 있는 한편 오른쪽으로는 철학적 명징함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는 자신의 독자적 사유만으로 밀고 나간 철학서 나를 찾아서를 간행한 바 있다. 사물에 대한 엄정하고도 객관적인 태도와 시적 울림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하일지 문학은 한국어의 근대적 풍경이 생산한 이성과 감성의 이분법을 일소에 붙이고 새로운 정신적 고향의 경험으로 독자를 이끌어 올린다. 우수에 찬 북유럽의 겨울 도시에 울려 퍼지는 유쾌한 웃음소리와 음악은 하일지 문학의 새로운 진경이다. 죽음의 예감 속에서 찾아가는 사랑이 예잔하고 감정의 무늬에 지울 수 없는 깊이를 주는 시들이 가난한 인간들의 삶에 광채를 남긴다. 이 소설이 묘사하는 기적 같은 환상의 나라는 인간 심리의 신비로운 복합성과 모순을 있는 그대로 가차없이 그려내면서도 딱한 인간의 삶을 따스한 다성하게 화음으로 이루한다. 하일지의 20년에 걸친 치열한 문학적 추구는 한국 문학의 새로운 영토를 개척했다. 문학이 이토록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 작품 앞에 모자를